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레알 뉴스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네, 오늘 영상 마치는 인사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보다요, 급한 소식이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이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어제 제가 속보로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속보를 보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건 뭐 아니건 간에 일단 특정한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구치소에 가서 이 머그샷을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 등 때문에 진짜 머그샷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봐줄 것이냐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온라인을 통해서는요, 이 내기를 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결국 이 머그샷을 찍었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동부 시간으로 저녁 7시 30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풀튼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 형식으로 도착했습니다. 이 출두 장면은요, 트럼프 개인 전용기로 하늘에서 내려서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수십 대의 차량 행렬이 약 한 공항에서부터 구치소까지 30분, 약 30번간에 걸쳐서 수십 대의 행렬이 그 구치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부 공중에서 생중계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다 지켜봤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체포 절차를 간단하게 밟은 뒤에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또 신체 검사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감자 번호도 그때 나왔는데요. 수감자 번호는 P01135809, P01135809로 부여됐습니다. 키는 6피트 3인치로 재졌습니다. 한국시로 따진다면 한 19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215파운드, 한국시로는 97.5kg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머리카락 색은요, 딸기, 이 스트로베리색 또는 금발이라고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이 딸기색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빨간색과 금발은 완전히 다른 건데 뭐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만은 아마도 중간중간에 금발이지만 중간중간에 색이 변해서 약간 그 빨가스름한 그런 머리카락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 지문 채취, 또 신체 검사, 머그샷 촬영 등을 한 후에 이제 슬슬 나갈 채비를 벌써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미 검찰과 합의한 데에 따라서 보석금 20만 달러를 지불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대략 20여 분 남짓. 그는 그 20여 분 만에 곧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바로 그 머그샷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는 형식을 밟으면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범인 식별용 사진, 즉 머그샷을 촬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뭐 머그샷 하는데요, 이 머그는 이 커피 마시는 그런 컵이 머그 아닌가? 왜 그런데 자꾸 머그샷이라고 하지?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미국에서는요, 얼굴을 뜻하는 말로 머그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똑같은 단어 MUG예요, 이 컵. 일종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은어로 쓰였죠. 왜 그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얼굴을 무슨 뭐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상판떼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서 이제 비하해서 쓰는 그런 은어로 많이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샷이라는 건 이제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니까 얼굴 사진을 찍다, 이 말을 주로 범인들의 얼굴을 찍을 때 쓰는 그런 말이니까 조금 비하해서 그렇게 말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자, 어제 풀튼 카운티 구치소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시간쯤 뒤에 구치소 운영을 책임지는 셰리프 측이 역대 전직 대통령의 첫 머그샷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머그샷에는 화가 난 듯 눈을 치켜뜨고 올려다보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 표정이 담겼습니다. 자, 앞서 그 머그샷이라는 말의 유래를 알아봤는데요. 또 하나의 궁금증 없으세요? 네. 바로 양복을 입고 찍은 모습이 좀 궁금하실 텐데, 머그샷을 찍을 때 죄수복을 입고 찍느냐 아니면 꼭 양복이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입고 온 그런 일반적인 옷을 그대로 입고 찍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그 지역 구치소마다 룰이 다릅니다. 이번에 그런데 풀튼 카운티 구치소는 반드시 죄수복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룰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는 본인 외에도 측근 무려 18명이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됐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모두 19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측근들이 18명이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비롯해서 마크 메도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모두 18명. 그런데 이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출두를 해서 진작 머그샷 다 찍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적인 게 남자들은 다 양복 입고 찍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약 20분간 수감됐던 풀턴 카운티 구치소는 이미 전해드린 대로 벌레가 들끓는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다가 각종 폭력까지 난무해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구치소입니다. 지난해에만 15명의 수감자가 사망을 했고요. 최근 5주 동안에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곳을 다녀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수모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구치소에서 곧바로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한 뒤에 전용기에 오르기 전에 취재진에게 자신의 기소에 대해서 몇 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기소는 정의를 희화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미국에게 있어서 매우 슬픈 일이고 선거 개입이다 라고 말한 뒤에 나를 비롯해서 이제 측근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속보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나오는 대로 계속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고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자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도 함께 좀 더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하지만 중요하고 흥미로운 소식이니까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선 개막을 알린 공화당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오히려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회와 같은 시간대에 미리 녹화를 해놓은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 오히려 더 큰 관심을 차지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TV 토론회 하이라이트는 진행자인 브렛 바이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해 없는 코끼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방해 없는 코끼리, elephant not in the room 이라고 부르면서 4건의 기소에 대한 참석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만 전해드리는 게 이 뉴스가 아니죠. 제 뉴스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모든 궁금증 하나씩 풀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진행자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자리에 이제 물론 안 계셨죠. 방해 없는 코끼리, elephant not in the room 이라고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원래요, elephant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그 말을 꺼낼 경우에 초래될 어떤 위험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어떤 커다란 문제, 이걸 빗대어서 말할 때 자주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elephant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코끼리. 이게 잘못되는 걸 아는 말을 못하겠어요. 자, 이 말을 살짝 바꿔서 방 안에 있는 코끼리가 아니라 방 안에 있지 않은 코끼리, elephant not in the room 이라고 이제 지금 불참했다라는 상황을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하튼 이 자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진행자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 모두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를 지지할 것인지, 그렇다면 손을 들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 팀 스캇 상원의원, 그리고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바로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론 디센티스 주지사잖아요. 디센티스 주지사는 주변을 좀 살펴보더니 뒤늦게 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그보다 더 늦게, 더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또 손을 들었습니다.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만 손을 들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요, 토론회에서 그날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라면서 트럼프가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를 그들과 함께 보이면서 앞서 있다라는 현실을 그 순간 다시 한번 보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지지하신다고 손 드신 분들 중에서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처음 손 드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뭐 거의 그대로 계속 똑같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지지한다라는 의미는 그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그와 경쟁을 하겠다는 대선 후보, 그 사람들도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건 과연 어떤 심리일까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높으니까 대선 후보로 나와서 자신의 이름은 일단 알리고 지명도를 높이는 건 좋지만 트럼프와 너무 또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는 않은 그런 심리일까요? 네. 그래야 또 추후 트럼프 정부가 만일 들어선다면 장관 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일까요? 네. 아무튼 큰 소리는 다들 그 자리에서 토론에서 다 쳤습니다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손들어봐 하니까 한 명 빼고 다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시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 그 토론의 시간에 그는 이 보수 방송인으로 유명한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과의 46분짜리 인터뷰를 미리 촬영해 놨다가 이 토론회가 시작되는 시간에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인터뷰는요, 4시간 만에 9,5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히려 토론회를 본 사람들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 영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기껏해야 2%인 사람들이 나 하나를 놓고 다 함께 괴롭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합니까? 라면서 나는 백악관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일에 오히려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쫙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이 미국 쪽에 중요한 소식 몇 가지를 좀 더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LA에서 1시간 거리인 오하이라는 곳에서 폭우와 폭풍이 강타하는 가운데 5.1도의 지진까지 발생해서 남가주 주민들이 두려움에 떤 적이 있었다라는 보도 전해드렸죠. 제가 속보로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제 속보 영상을 올리면서 폭우, 폭풍, 지진 등 이 3종 세트가 강타했습니다라는 안타까운 표현까지 쓰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지진이 발생했던 그곳에서 그 이후에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LA 지역에서는요, 잇따라 소규모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어제 오전 8시, 지난번 지진이 있었던 바로 그곳 오하이라는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지표면에서 한 6마일 이상 들어가는 지점으로 지난 일요일 발생했던 지진 진앙과 채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오하이에서는요, 지난 20일 지진이 있었던 그 이후에 22일 규모가 3.9를 비롯한 다수의 여진이 지금 계속 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 또 두 번째 지진은요, 오전 11시 8분쯤 LA에서 있었습니다. 규모는 2.6, 크지는 않았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고 불안에 떨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집 사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서 미국 전국 33개 주에서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와 관련된 법안이 줄줄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전에도 이런 법을 추진한 지역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들 법안은 중국 정부나 기업 또는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농지나 또는 군사기지 주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아이다호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플로리다는요, 미국 거주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중국계 미국인에게도 토지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살 수 없다는 것은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집을 사기 위해서는 땅까지 같이 사야 되니까요.
주로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됐습니다만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은 초당파적인 지지를 현재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안 아메리칸 옹호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증오 범죄가 퍼지는 시기에 이런 법은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칫 모든 아시안계에 대한 불신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아시안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됐던 오래전 과거의 그 차별적인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 한국에도 있죠. 이 서베이 샌드위치가 이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모펀드 로크 캐피탈은 서베이 창업주 가족들로부터 이 회사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로크 캐피탈이 제안한 인수 가격은 96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서베이는 지난해 미국 내 매출 순위 8번째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세계 곳곳에 무려 3만 7천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서베이를 인수한 측은요, 앞으로 매장 수를 세계적으로 더 늘려서 6만 개까지 늘리는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참에 서베이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베이는요, 이 물리학자였던 피터 벅이라는 사람이 1965년 친구인 프레드 델루카에게서 $1,000를 빌려서 이 코네티컷주 브리짓포트라는 곳에서 첫 번째 샌드위치 가게를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치드시라는 사람이 CEO를 맡았는데 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기 전까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집안이 수십 년간 이 회사 경영을 맡아오는 등 사실상 두 집안의 가족 경영처럼 해왔고 그리고 비교적 순조롭게 성공 가도를 달려온 기업입니다. LAC가 저소득층 첫 주택 구매자의 다운페이먼트 보조금을 16만 $1,000까지 상향했습니다. LAC 주택국은 최근 저소득층 첫 주택 구매자 대상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기존 최대 $14만 에서 16만 $1,000로 올렸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름에 따라서 지원금도 올렸다라는 것이 LAC 정부의 발표입니다. 자, 프로그램 신청자는요, 크레딧 점수가 66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구매하려는 주택 가격의 최소 1%만 본인이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만 불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면 본인은 일단 6천 불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려는 주택은 LAC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어야 하고요. 정부 보조금을 최대 16만 $1,000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 받으면 그걸로 이제 다운페이를 추가로 하면 됩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20% 다운페이를 한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이 16만 불을 지원받아서 다운페이를 하면 최대 80만 불짜리 집까지 살 수 있다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요, 소득의 일정 부분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 7만 $650 이하면 되고요, 1년에. 그리고 4인 가족은 4명이 수입을 다 합쳐서 총 10만 $900 이하의 연소득이라면 이 주택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원하면 필요한 서류, 그리고 크레딧 점수 관리 등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청 시에 이 서류 제출해라, 저 서류 제출해라 할 텐데 그때 즉각 보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거 보내라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그 서류 준비 막 한다고 며칠씩 허비하고 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보너스 뉴스 하나만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그런데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주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 주로 조사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한 예로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 그 견주들의 평균 지출 비용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견주들은 개의 일생 동안 평균 35,452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 3 가격을 넘는 금액이며 전국 평균치인 28,801달러보다 무려 23%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 비용에는 이제 애견에 대한 그 어떤 보험료 같은 게 있어요. 또 애견 보험료, 그리고 수의비요, 병원에 가는 거, 또 사료비, 장난감 비용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출 품목으로 살펴보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사료에 $753, 케어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그루밍 하는 비용 $1,079, 또 보험과 수의사 진료 비용에 $1,283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2,924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개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평균 $1,50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뭐 $1,500가 아니라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뉴욕으로 $34,248, 그게 이어서 매사추세츠주 $33,318, 뉴저지주 $32,947, 워싱턴주 $32,894를 기록했습니다. 이 평균 지출 비용이 가장 적은 주는요, 오클라호마 $24,855, 그리고 미시시피 $25,104, 인디애나주 $25,479로 나타났습니다. 자, 참고로요, 통상 개를 처음에 이제 기르려고 입양을 하면 평균적으로 이 백신 접종 비용이 약 한 $199쯤 들어가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298, 또 심장사상충 및 이 벼룩, 그리고 진드기 진료 등등에 대해서 $184, 그리고 각종 뭐 반려견 용품, 즉 뭐 목줄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개집이라든지 또는 동물 침대 등등에 $356 정도 해서 총 $1,038를 또 별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레알뉴스 글로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이 레알뉴스 글로벌 마지막 날입니다. 왜냐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요, 레알뉴스의 타이틀이 바뀝니다. 레알뉴스의 타이틀이 어떻게 바뀌느냐? 스토리 뉴스로 바뀝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뉴스 속에 스토리가 있는 그런 뉴스를 저는 표방하고 싶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제가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뉴스 안에 그 안에 어떤 스토리도 담겨 있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로 타이틀이 바뀝니다. 자, 새롭게 집안 청소해 놓은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날 테니까요, 친구분들 많이 데리고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스토리 뉴스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